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참 세상 일 알 수 없다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사남 이녀인 시댁에서 셋째였습니다. 위로 두 형이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 둘이 있었죠. 다른 형제들은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고 똑똑했지만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어릴 적부터 많이 무시하고 구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자동차 정비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저는 뷰티 쪽으로 배우고 있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정비사로 취업을 했고 저는 1인 뷰티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학벌이 제일 낮았던 남편과 저는 시댁 모임 때면 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 셋째네 가게는 잘 되니? 그때 뭐라고 했더라? 피부 관리숍이라고 했었니? 아니 그래도 그런 것도 좀 고급숍 같은 곳이나 잘 되지. 그런 구멍가게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되니? 차라리 좀 더 공부를 해서 큰 숍에 취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안 그러니 큰애야? 우리 큰애는 뷰티숍도 자주 가니까 어떤 곳이 더 괜찮은지 잘 아니? 셋째한테 한번 말 좀 해주렴. 쟤는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나 하나 몰라. 아유, 어머님, 말해준다고 알겠어요? 이건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솔직히 동서가 운영한다고 하니까 몇 번 가보는 거지. 제 주변에서는 거의 대형 관리숍에 가서 꾸준히 봤죠. 1인 숍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케어해주고 좁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동서 학벌에 저 정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장한 거니까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저 잘 배워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입소문 많이 나서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한테 손 야무지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학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케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뭐 학벌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꾸준히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머, 누가 뭐라고 했니? 그냥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래도 네가 경험한 곳은 고급 스파나 이런 곳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자존심 세우지 말고 큰형님 따라서 고급 스파도 가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좀 알지 않겠어? 하기엔 네가 그런 곳 갈 돈이나 있나 모르겠다. 너네 벌이 거기서 거기 뻔할 텐데 그냥 됐다. 나중에 큰형님한테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해봐. 그래, 동서. 돈 걱정이라면 하지 마. 내가 다음에 한번 내가 가는 스파 데려가 줄게. 거기 실장한테 이야기하면 잘 얘기해 줄 거야. 보니까 쓰는 제품도 일반 숍이랑은 좀 다르더라고. 나는 저렴한 스파 제품 쓰면 피부 트러블이 확 올라오던데. 동선의 손님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대? 진짜 부럽다. 나는 예민해서 고급 제품 아니면 안 맞거든. 시모는 항상 저의 직업을 무시하면서 부잣집 딸인 큰형님에게 저를 데리고 고급 스파 경험 좀 시켜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큰형님은 마치 선심을 쓰듯이 자기가 고급 스파를 데리고 가주겠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크게 말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말 그대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직업들도 모두 사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평범한 대졸의 정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곁에서 보기에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성실하면서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의 분위기는 다른 형제들은 서로 똘똘 뭉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시집살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머님, 이번에 연말에 가족 모임 할까 생각하신다고 해서요. 집에서 식사하실 거면 음식을 준비하고 갈까 해서요. 아니면 다 같이 모일 곳을 한번 찾아서 예약을 해볼까요? 다른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제 남편이 그때 바쁘지 않냐면서 굳이 바쁘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도 어머님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봐요. 너희는 바쁘면 참석 안 해도 된다. 아니, 굳이 안 와도 돼. 우리끼리 그냥 대충 밥 먹고 끝낼 거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같이 모일 곳은 이미 정했어. 수연이 일이 그러니 연말이 더 바쁘지 않니? 그냥 너희는 시간 빼지 말고 너희 일 보거라. 너네 그렇게 자꾸 무슨 일이라고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편하게 쉬어. 아, 벌써 예약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데 저희도 참석해야죠. 어디서 하는데요? 저희도 시간 내서 같이 가볼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데 같이 가서 모이면 저희도 좋죠. 그동안 어머님이며 다른 식구들도 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저희가 계속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같이 갈게요. 아유, 참석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이번에 오마카세 예약해서 가기로 했다. 너희는 그게 뭔지는 아니? 다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접하는 애들인데 가서 분위기 흐려놓지 말고 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연말 보내렴. 어차피 와도 우리 애들 하는 이야기 통하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갈 거 아니니? 괜히 와서 자존심 상해서 가지 말고 그냥 안 와도 된다. 시어머님께서는 괜히 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알게 모르게 차별도 많이 받아왔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을 끊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막내 여동생이 판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저희 빼고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서 상견례를 치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빼고 다른 식구들이랑 다 같이 상견례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또 저희 가면 분위기 흐릴까봐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 저희 남편도 어머님 자식이에요. 똑같이 대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 정말 많았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쪽은 집안이 다 판사, 변호사 하던 집안이야. 지금도 사위가 변호사고 그 위 누나도 판사고 다들 잘 나가는 집안인데 우리 집이 꿀리면 안 되잖니. 우리 집도 다들 사업하고 의사하고 잘 나가지만 너희가 딱 중간에서 끼어버리니까 그쪽 보기에도 민망하시지 않겠니? 네 남편 빼고는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큰일 안 난다. 이렇게 소란을 피울 일이니? 어머님,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학벌은 다른 형제들보다 못할 순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선 다 인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은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어떻게 가족들 상견례에 저희만 빼놓고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창피하셨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서 좀 넘어가면 안 되니? 다른 애들은 알아서 사자 직업 달았는데 너희는 그게 뭐니? 다들 공부하는 시기에 놀기만 하니 뭐 하나 괜찮은 학벌 하다못해 직업이라도 제대로 가져야지. 에휴, 됐다. 너희한테 이야기해봤자 이렇게 차별한다는 둥 이상한 소리나 해댈 거 내가 이래서 너희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막내 여동생이 상견례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은 저희의 직업과 학벌이 창피하다며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죠. 남편 빼고는 다 좋은 직업이라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상견례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은 더 이상 자기는 이 집 식구가 아니라며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는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분란을 일으키니? 이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한 거다. 고작 내가 학벌 얘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집안 난리를 일으킨 거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하루도 조용하게 있는 날이 없니? 겨우 그런 일로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는 게 말이나 돼? 지금 다들 너희 때문에 화났어. 어머님, 지금까지 한 번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다른 형제분들이랑 남편 철저하게 차별 대우하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무랑도 연락 안 하는 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들어도 제가 다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더욱 화가 나네요. 네가 화날 게 뭐가 있니?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동차에 미치더니만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면서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자격지심 아니니?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갔으면 너희가 서운하기나 했겠어? 아니 어머님, 그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희 남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남편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데 어머님이며 다른 형제들이며 누구 하나 저희 남편 칭찬은커녕 잘하고 있다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남편 직업이 창피하다면서 주변에도 숨기느라 바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 놓고서는 잘못한 게 없다니요? 아휴,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숨겨.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남편이 저렇게 연근겠다고 나서도 아내가 현명하면 알아서 옆에서 잘 달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어느 누가 전륜을 끊는다고 하디? 옆에서 너가 부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네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이간질을 시켜요? 하다 남편이 가족이 아니라고 끊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발 다시 돌아가셔서 왜 그랬을까 진심으로 고민 좀 해보세요. 집까지 찾아오면서 따지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도 질리고 남편도 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결심하였고 이사 당일 남편은 저에게 이제부터 가족이라곤 저와 아이들만 있을 거라며 완전하게 시댁 식구들은 지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고 참 고생 많네. 철없을 때 만나서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당신한테 별걸 다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너무했던 거구나 더 느끼게 되더라고. 자식들 중에서는 미운 자식, 이쁜 자식도 없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셨는지 몰라. 다른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달라졌을까? 여보, 사실 처음에 당신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심할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나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당신 상처가 얼마나 클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신은 이걸 지금까지 평생 겪어온 거잖아. 난 당신이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해. 당신이라도 날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처음부터 내가 단호하게 끊어냈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었던 게 문제였었나 봐. 난 내가 내 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나를 인정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전부터 나를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까지 무시하는 걸 넘어서 당신도 무시를 하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 당신 혹시 나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연을 끊겠다고 하는 거면 나는 괜찮아.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지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끊어도 당신 마음은 괜찮은 거야? 나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당신 나 알지?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 알지. 당신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당신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어. 좀 더 일찍 내가 알고 끊어냈다면 지금은 좀 더 상처를 덜 받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지경까지 방치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사 간 곳에서 정비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점점 잘 되었고 지역 내에서는 이미 정비를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죠. 저 역시 이사한 동네에서 숍을 운영하면서 4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숍이 잘 되었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저에게 갑자기 친정 엄마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소진아, 어제 너희 시댁에서 집에 찾아왔거든. 처음에는 너희 사는 곳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고 가끔씩 여기 오기만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도 모자라서 전화까지 하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면서 막 따졌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프시대. 사돈이 몇 달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의식불명이라고 하더라. 꼭 연락을 해달라면서 전해줬는데 어쩌니? 뭐?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대? 건강도 좋으셨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만 말했어? 누가 찾아왔었는데?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갔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너희한테 연락하려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너희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모른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우리 집이 여기 근처라는 거 알고 있어서 물어물어 찾아봤다고 하더라고. 아휴, 그래도 시어머님 쓰러지셔서 의식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다고 해도 일단은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그곳에는 큰형네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갔는데도 큰형네는 마치 우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수연아, 너 이 자식 잘 살고 있었냐? 그래도 엄마 소식 듣고 이렇게 찾아오니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안 그래도 너희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지 못했어. 어쨌든 잘 왔다. 엄마 소식은 들었지? 쓰러지신 지 좀 됐어. 그래도 너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수씨 친정에 찾아갔거든. 장모님이 알려주셨어. 엄마는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으신 거야?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야? 그래도 건강하시지 않으셨나? 어쨌든 그동안 간병도 하느라 형네도 고생했겠네. 엄마는 언제 가서 볼 수 있어? 병원에 계셔? 아, 그리고 형네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 엄마랑 합가했던 거야?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나 보네. 여기는 엄마 쓰러지시고 들어와서 사는 거야. 안 그래도 합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쓰러지신 거였거든. 아무튼 뇌출혈로 처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지금은 의식은 안 돌아오셨고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어. 요양병원에 한번 전화해 볼게. 1인실에 계셔가지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을 하자 어머님께서 정말 고요하게 잠이 드신 듯 누워 계셨죠. 어머님은 전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동서, 어머님 쓰러지시기 전에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 어머님도 아버님 안 계시고 6남매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나 보더라고. 그때야 성공하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갖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니 더 학벌에 집착하셨던 것 같아. 어쨌든 동서네가 이렇게 영 끊고 사라지니 어머님께서 그제야 많이 후회하셨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그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어머님은 지금 상태가 계속되시는 거죠?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고요? 간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있으셔도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돌아가면서 간병했어. 낮 시간에는 간병인 고용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직접 하는 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머님 간병했지. 뭐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음식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욕창 생기실까봐 시간마다 틈틈이 자세 바꾸고 그래야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 간호하러 올게요. 낮 시간대에 와서 간호하면 될까요? 오후에 시험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는 제가 와서 간병할 수 있어요. 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올게요. 남편은 와서 간병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머, 동서 성공했구나. 벌써 직원들도 두고 있어? 안 그래도 서방님 정비소 차렸다고 한 거 들었어. 정비소도 잘 된다며? 동선에 잘 돼서 정말 기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나 보네. 처음에는 동서 숍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서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가네. 어쨌든 우리가 동선의 가치도 모르고 그때 무시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다들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간병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식구들도 정말 살뜰하게 간호를 하는지 어머니 몸에는 욕창 하나도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5년 동안 의식불명으로 살고 계신 시어머님을 시댁 식구들과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전에만 간병을 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주어야 했고 틈틈이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을 살뜰하게 간병을 해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쯤 어머님이 깨어나실까 희망만 가지고 간병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설 당일 오전 간병을 마치고 저는 큰신우와 교대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설을 마치고 온 큰신우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며칠 동안 자신이 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했죠. 언니, 그래도 설 명절인데 친정이 며칠 있다가 와요. 여기는 내가 며칠 볼게요. 이번에 며칠 저도 휴가 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친정도 다녀오고 그래요. 간병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엄마지만 사실 언제 엄마 깨어나나 생각도 들고 매번 시간 맞춰서 자세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엄마 살뜰하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보다 아가씨가 더 마음이 쓰이죠. 시댁 명절 치르고 여기까지 와서 또 간병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있어도 돼요. 어차피 친정에서도 다 아시고 내일 가도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시댁 명절도 크게 치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명절 피로도 좀 풀고 오지 그랬어요. 아휴, 명절 음식하는 건 일도 아니죠. 언니도 친정에 가야죠. 얼른 가봐요. 엄마는 내가 잘 볼게요. 이따가 동생도 온다고 하고 큰오빠랑 큰 올케 언니도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명절 끝나고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엄마가 얼른 일어나야 명절 때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누워있으니 아쉽네요. 큰신우는 조금 있다가 막내 아가씨와 아주버님들도 온다면서 명절이 끝나고 다 같이 모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대를 하고 친정으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며 차에 탄 순간 오전에 가지고 왔던 텀블러가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가지러 갈까 싶었는데 잠도 깰 겸 커피라도 타가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병실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5년을 누워 계셨던 어머님이 멀쩡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깜짝 놀라 병실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은 그대로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옷을 싸고 있던 큰신우도 놀라 저를 쳐다보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언제 이렇게 깨어나신 거예요?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는 어머님 깨어나신 거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언제부터 어머님 정신 차리신 건데요?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아니, 병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린 지는 얼마 안 됐어. 지금 얘만 아니 다 알긴 아는데 하여튼 내가 일어난 건 얼마 안 됐어. 혹시라도 내가 정신 차린 걸 알면 너랑 셋째가 다시는 안 본다고 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말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언니. 엄마가 속이려고 속였던 건 아니에요. 엄마 깨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갑자기 깨어나면 언니랑 오빠가 좀 놀라고 서운해할까 봐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 깨어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참에 오빠도 불러서 같이 얘기해요. 저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어머님을 보면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님이 맞을까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다른 식구들도 모두 모이게 되었고 결국 모든 식구들은 병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쓰러진 건 맞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의식을 되찾았어. 너희한테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너희 무시해가지고 숨겼던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전처럼 영 끊어버릴까봐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했던 거야. 엄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저 엄마 의식 찾은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내가 당신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돈 때문에 지금까지 이슈를 해왔던 거야. 얼마나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5년이나 이따위 짓을 해? 당신들이 정말 내 가족이라는 사람들 맞아? 수연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정말 엄마 아팠어. 뇌출혈 때문에 수술도 받았고 중환자실에 있었단 말이야. 이건 정말이야. 그리고 너희 형이랑 동생들도 다 깜짝 놀랐고 간병도 했어. 우리가 너랑 화해하려고 그런 거지. 너랑 나쁘게 지내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아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업 투자 얘기했던 건가요? 형은 사업 투자 좀 같이 하자고 하고 동생들은 엄마만 정신 차리면 유산 분배한 거 다 저한테 넘길 거라는 둥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제들 사업 밀어주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게 정말 어이없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깨어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남편은 진단서를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어머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지만 바로 조치를 취해서 몇 주 만에 일어나셨어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 시댁 식구들의 쇼였던 것이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왜 접근을 했을까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형제들은 다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병원을 개업했던 아주버님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던 신우 남편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미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다 소진을 해서 결국 셋째인 남편에게 남겨진 유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남편과 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더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님은 제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는 날만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이었어요. 더 이상은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은 당신들이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조차도 저는 차별받아 조금만 받았던 거 기억도 안 나시나요? 절대 제가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요구하시면 제 재산 모두 처가댁으로 다 드릴 테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수연아, 미안하다. 그래도 형제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 큰형은 지금 병원문 닫게 생겼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대출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네 매제들도 변호사 사무실 힘들어서 동생이랑 이혼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오빠가 되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가족 지금 서 있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좀 도와다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간병했는데 제 일도 빼가면서 간병했는데 결국 그 5년 동안 열심히 간병했던 건 저밖에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얼마나 저희가 우스우셨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세요? 전 어머님이 정말로 아프셔서 걱정했는데 어머님이며 가족들은 다 저희 돈 어떻게 빼앗을까 그 고민밖에 안 하셨네요. 저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은 못하겠네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를 데리고 갔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 셋째야. 나 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네 남편 형제들, 이 못된 것들이 유산 다 처분해서 도와줬더니만 나를 내쫓았다.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하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그것들 다 참적했어. 내 집도 다 처분하고 난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도와다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이제 가족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평생 무시를 해놓고서는 필요할 때는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 잘난 형제들 다시 찾아가시고 빌어보세요. 그래도 뭐라도 받은 건 저쪽이니 찾아가시려면 저쪽을 찾아가셔야지. 왜 저희한테 오셔서 이러세요? 걔네 나랑 연락도 안 되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는다. 내 집 다 처분하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걷어주지 않아. 얘 소진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거 다 애들이 나보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연기하게 된 거야. 연기하는 동안 내가 다시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해서 말하지 못했어. 끝까지 거짓말 하시네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계획해서 한 일이라는 거요. 다른 식구들은 저희 남편 유산 다 쓴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썼다는 거 어머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산 다시 받아서 다른 식구들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저희 보고 도와달라고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저흰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큰형님께서 어머님을 자신의 집으로 내쫓았다며 화를 내며 전화가 왔지만 화를 내던 어쩌던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모든 형제들은 금전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바닥부터 겨우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듯이 저희는 사업도 잘 되고 있네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사연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